하다가 우와, 방금 파이어볼 피한 거는 진짜 운이었어요. 와. 안녕하세요. 혼자 게임하고 노는 작은방 게임돌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모모코 120%예요. 시집가는 날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게임이죠. 캐릭터가 귀여워서 제가 좋아했던 게임인데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 게임은 1986년 자레코에서 출시한 게임이고요. 4월에 아케이드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원제목은 모모코 120%지만 대부분 시집가는 날로 알고 계실 거예요. 소녀의 성숙과정이라는 제목도 있었다는데 저희 동네 오락실은 그냥 시집가는 날이었어요. 모모코라는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도 어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모모라는 단어가 복숭아 이미지라서 여성의 이름으로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원작은 우르세이 아츠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게임화하는 기획으로 처음에는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작 라이센스 획득을 못했다고 해요. 먼저 출시한 아케이드판은 라이센스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캐릭터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제작한 캐릭터가 바로 모모코고요. 그래서 나온 타이틀이 모모코 120%예요. 하지만 아케이드판 BGM은 원작의 라무의 러브송으로 사용했어요. 왜 게임 시작 시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 딴딴딴딴딴 하는 거. 다행히 페미컴 20판은 라이센스 획득을 하며 본 기획대로 라무를 주인공으로 바꾸고요. 시끌별 녀석들 라무의 웨딩별이란 타이틀로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모코 120%의 스토리는 보기만큼이나 동심 가득한 동화 같은 스토리예요.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불의 나라의 몬스터가 어린 모모코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결혼해달라고 쫓아오는 거래요, 얘네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등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신세가 된 모모코는 불의 몬스터로부터 도망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스토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엽게 느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이 게임 개빡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이 게임을 만든 자레코란 제작사는 안타깝게도 2015년 5월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회사죠. 제가 자레코 게임도 좋아하는 게임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무튼 이 자레코라는 이름 석자는 아케이드 게임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회사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8방향 조이스틱 있잖아요. 이 조이스틱이 자레코가 개발한 아이템이에요. 상식상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면 특허 신청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자레코는 달랐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발전을 위해서 특허를 포기했다고 하니 게이머들로부터 대인배적인 행보라고 칭송받는 회사였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 8방향 조이스틱을 만약 자레코가 특허를 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도 오락실 게임은 조이스틱으로 해야지 제맛인데 그런 대인배적인 행보를 했던 회사가 자레코예요. 아무튼 이 자레코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엑스리온이 있고요. 닌자 자자마루군, 시티 커넥션, 은하의 멱전, 그리고 사이킥 5가 있는데요. 이 사이킥 5는 우리가 꾸러기 오형제로 잘 알고 있는 그 게임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업체인 CRT 게임즈에서 리메이크했던 게임이죠. 그리고 콘솔 게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슈퍼 패미컴을 가지고 있던 시절 즐겨했던 러싱비트 시리즈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집가는 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모코는 4세부터 시작을 해요. 사쿠라 유치원이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소리도 굉장히 귀여워요. 진짜 딱 총소리 나죠. 저렇게 저 뛰는 모습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예전에는 저거 보면서도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도
스테이지 중간에 저렇게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정 구간 워프를 하게 되는데요. 저게 굉장히 유용할 때도 많아요. 스테이지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워프 구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장애물을 넘게 되면은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까는 그냥 딱총이었는데 이거를 장애물을 다 넘게 되면 저렇게 건 파워업이라고 무기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게임에서 이 무기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중에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이 무기의 중요성은 큽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모모코가 성장을 해요. 당시 이 모습도 이렇게 모모코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 싶은데 저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바로바로 눈으로 보면서 다음은 어떤 모습일까 다음은 어떤 모습일까 그랬던 참 어렸지만 나름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봐도 도트 그래픽인데도 나쁘지 않는 거 보면 자레코가 게임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나왔던 저 더듬이 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다시 나왔네. 제가 이제 파워업 아이템을 주는 애거든요. 저거 먹으면 이제, 지금은 아까 두 갈래로 나가던 게 지금 딱총으로 다시 바뀌었는데, 연사력이 좋아진 거예요. 다다다닥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런 이제 트램폴린 같은 것도 있고, 저런 기믹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좌우로 움직이는 발판이라든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판도 있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야 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연약한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은 데서 뛰거나 그러면 목숨을 잃게 돼요. 자, 이렇게 스테이지 옥상에서 풍선 기구를 타고 탈출을 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스테이지도 클리어했습니다. 모모코 또 성장 모습이 나오겠죠. 그때 오락실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저렇게 모모코가 점점점 성장하잖아요. 저런 모습 보는 재미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 모모코 120%는 시집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BGM 있잖아요. 이 BGM도 상당히 유명한 게임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게임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조작감이나 이런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사다리 올라갈 때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저게 웃긴 게 그냥 위로 하고 있으면 사다리를 안 올라가요. 저거 탁탁탁탁 쳐줘야 돼. 처음에 저런 조작이라서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저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양쪽에서 몬스터들이 막 오는 상태에서 저렇게 돼버리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몬스터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몬스터한테 닿아도 죽기 때문에. 근데 왜 컨트롤을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저거 위에 매달려서 가는 건 그냥 앞으로 하면 쭉 가거든요. 근데 사다리는 그러니까 한번 위로 탁 치면은 일정 높이만큼 올라가고 또 한번 치면은 또 그만큼 올라가고 이런 식이라서 아무튼 처음에 조정했을 때는 되게 당황했었어요. 원래 이런 조작이었나 하면서. 예전에 오락실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거를 플레이를 많이 안 해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구경만 하는 편이라서 동네 형이라든지 돈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동전 많이 갖고 와서 계속 코인 러시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지금 풍선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 게임이 골 때리는 점이 버그가 심해요. 지금도 버그 같은데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저렇게 더듬이 같은 애 하나 있잖아요. 저게 지금 버그 나면서 저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파워 아이템 주는 애거든요. P라고 동그란 거 녹색 같은 거 주는 아이템 주는 애인데, 제가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버그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면 풍선이 나와서 풍선 잡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잠깐만. 방금 그 파이어볼 쏘는 거 있었죠. 그게 가장 피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제 나오나? 아까는 그게 버그가 맞네요. 자, 이제 또 모모코가 성장을 하죠. 이번에는 15세였죠? 15세 같은데? 맞네요. 모모코 15세, 사쿠라 고교 입학.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여기는 고등학교고요. 사쿠라 고등학교. 아까 버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의 버그는 진짜 골 때리는 버그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방금 저 파이어볼 저게 진짜 피하기가 힘들어요. 두 마리 죽었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일은 잘 없거든요. 플레이하면서. 버그 중에 아까 옥상에서 풍선 안 나오는 버그, 그거는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야 되는데 버그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플레이하면서 그런 경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버그 났는 지점이 밑에가 바닥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버리면 진짜 개빡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버전이 뭐가 잘못됐는지, 원래 밑에 불꽃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불꽃이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는 밑에 이제 계속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연출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없으니까 플레이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왜 그 불꽃이 되게 막 뾰족뾰족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시 어릴 때는 그거 플레이하는 게 되게 압박감이 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게임 하기는 확실히 편하네요. 왜냐하면 이 불꽃이 위험할 정도가 되면 배경음악이 바뀌거든요. 이게 약간 어두워지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하기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떨어진 그 핑크색, 지금도 떨어지잖아요. 저 핑크색 슬라임이, 저것도 저렇게 그러니까 천장을 타고 내려오면 그나마 좀 피할 수 있는데, 뻥 뚫린 쪽으로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맞고 즉사하는 거죠. 방금도 저렇게 파이어볼이 날아갔잖아요. 저게 진짜 골 때리는 게, 파이어볼 딱 쏘잖아요. 그러면 파이어볼이 날아오는 쪽으로 플레이어가 진행을 하면은 파이어볼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파이어볼을 피하려고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파이어볼이 엄청 빨리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옥상에서 탈출하는 그 비행선 있잖아요. 비행선도 보면 비행선이 오는 방향으로 이제 모모코를 진행하게 되면 비행선이 천천히, 그러니까 원래 속도대로 유지가 되는데, 비행선 진행 방향으로 모모코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행선이 엄청 빨라요.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플레이해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네요. 왜 그렇게 만들었지? 지금 제가
워프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 워프를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계속 엉뚱한 대로 데려다 놓네. 그냥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어요. 이 움직이는, 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발판도 되게 어려워요. 방금도 저 파이어볼 쐈죠. 자, 이렇게 탈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로는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아마 18세 아이돌이죠. 당시 오락실에서 이 아이돌 스테이지까지 오는 건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이쁘게 입었네요. 핑크색. 저렇게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슬라임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마지막 스테이지는 방송국이거든요. 아이돌 데뷔했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그 처음에 스토리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게, 저 불의 나라 몬스터들이 모모코한테 반해서 결혼해달라고 쫓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방송국까지 쫓아온 거야. 방금 죽을 뻔했어. 이 방송국 스테이지가 10층까지인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 스테이지라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기믹들이 지금도 반대로, 길이 반대로 왔네요. 지금 저 슬라임도 저 떨어지는 거를, 슬라임을 떨어뜨려 놓고 갔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저렇게 바닥이 없는 구간도 많고요. 그리고 이 몬스터들도 출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저 불 있잖아요. 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걔네들이 진짜 무서운 게, 저래 움직이다가 그 파이어볼 쏘거든요. 그러면 그냥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엔딩 바로 앞에 놔두고 저렇게 맞고 죽으면 진짜 화난다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런 그 피할 수 없게 막 쏘거든요. 제가 지금 무시무시한 원코인 도전이라고 해서 그 마계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4트라이까지 했나? 3트라이까지 했나? 이 마계촌 같은 경우는 일정 패턴만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클리어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모모코 120%는 정해진 패턴이 없어요. 이 몬스터들 마음이에요, 진짜. 그리고 매 스테이지에 그 몬스터들이 나오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랜덤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기믹들도 다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어볼이라든지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는 슬라임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플레이어가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버그죠. 버그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하면서 버그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버그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우와, 방금 파이어볼 피한 거는 진짜 운이었어요. 와, 엔딩 바로 앞두고 죽을 뻔했네요. 방금 위에서 핑크색 슬라임 떨어지고 파이어볼 넘고, 와, 엔딩 못 볼 뻔했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이제 모모코가 20살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20살 때 결혼하면 너무 이르지 않나? 이 스테이지는 거의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예요. 이런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아이템들을 먹는데,
보니까 이 마지막 스테이지 해석을 되게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그 리뷰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게 모모코가 모모코가 그 혼수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혼수를 준비해서 얼마나 대단한 놈이랑 결혼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 게임은 무한 루프 게임이에요. 이렇게 엔딩을 보고 나면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가 커서 다시 사쿠라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몬스터들이 다시 모모코가 좋다고 결혼하자고 쫓아오는 무한 루프 스토리예요. 우주 배경의 보너스 스테이지네요. 저거는 술통이 맞죠? 술통을 넘는 보너스 스테이지네요. 이 장애물들을 다 넘지 않아도 파워업은 되더라고요. 단계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장애물을 다 넘었을 때 한 2단계 정도 파워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 레이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무기인 것 같아요. 파워는 좋은데 연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몬스터들이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연사력이 떨어지는 무기 같은 경우는 몬스터들 처리가 바로 되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확실히 파워는 좋죠. 방금 비행선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모모코 진행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달라요. 저게 파이어볼에도 적용되다 보니까 제가 피하기 힘들다 했던 부분이 바로 저거예요. 저 도트 그래픽인데도 저 모모코 4살짜리 모모코 표정이 너무 귀여워요.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 도트 그래픽인데. 자, 2회차 2스테이지인데 3스테이지까지는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4스테이지부터 천장에서 분홍색 슬라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 일단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이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게임 오버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집 가는 날 2회차 엔딩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2스테이지도 못 넘기고 게임 오버가 되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보너스 스테이지도 정리해놨습니다. 예쁜 스테이지 많으니까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작은방 게임돌이는 다음 게임으로 다음 오락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